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공부하고 있고요. 기출문제 2006년도 4회 시험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불러왔고요. 1번, 기본작업 1번 입력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회원 번호, 회원명, 지역, 연락처, 회원, 레벨,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고 활동 점수 있고요. 자, 요 부분 뭐 셀 서식에서 뒤에 점자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91점, 75점 써주면 되고요. 뭐 이런 특수 문자 오타나지 않게 정확히 입력만 뭐 하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오타 없이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 A 1번부터 I 1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로까지는 여기서 되죠. 세로 가운데 맞춤 셀 서식 맞춤에 세로 가운데로 맞춰야 되고요. 글꼴 바탕이요. 바탕체 아니에요. 크기 15. 자, 없으면 클릭해서 써주면 되죠.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꼴, 굵은 기울인 꼴이에요. 여기서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 보여요. 굵은 기울인 꼴. 자, 그러면 가로, 세로, 가운데 병합 다 했고 바탕 15 굵게 다 했네요. 굵은 기울인 꼴까지 확인. 자, 두 번째 H2번은 사용자 정의 형식을 사용을 해서 2005년 날짜 나오고요. 또 목요일 형식까지 요일까지도 나오게 해야 되네요. 자, 이 부분 약간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2006년 4회 때 이게 출제가 됐었네요. 자, 일단 2005년 9월 1일 뭐 이런 형식 요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이렇게 한글로 요일을 넣으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셀 서식 가서 자, 여기서 뭐 요일을 골라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좀 바꿔야 되거든요. 가로까지 넣고. 근데 사용자 지정에 와보면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날짜에서 요일 나오는 걸 고르지 말고 그 다음 비슷한 거 요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대신 월일에 동그라미 공을 채워줘야 되고 요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비슷한 거 요걸 골라놓고 사용자 지정 가세요. 그러면 이어 4자리, 연도 4자리 한 칸 띄고 month M 2자리잖아요. 월이 2자리예요. 그러면 M자를 2개 써줘야 9월도 09월로 나올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DD1 써줘야 1일도 01일 나올 거고요. 자, 이 뒤에는 뭐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요일을 한글로 나오게 하려면 자, 일단은 여기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고 가로 열고요. 가로 열고 A요. 우리 알파벳 A를요. 4번. 3번 쓰면 한 글자만 나와요. A를 4번 써주고 가로 닫아주면 이렇게 요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 했던 거 요 부분 A를 4개 써주면 한글로 요일 쓸 수 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가로도 뭐 다운표 넣을 것도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A를 4개 써줘야 돼요.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토요일까지 나오죠. 자, 세 번째 24부터 21 또 H4부터 H11 지정하고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자릿수를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셀 서식 가서 백분율 소수 자릿수 1 바로 한 번에 지정해도 되고요. 자, 네 번째 C4번부터 C11 여기죠. 정가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부분에 붙여넣는데 곱하기를 해서 선택가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여기를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이 부분에 붙일 거죠. A15부터 22 지정해도 되고 어차피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시작 위치만 클릭해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건데 아까 그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하기 해서 붙이세요. 확인 누르니까 아까 2만원에 20권 곱하니까
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자,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연산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A 3번부터 I 11번 영역은 모든 테두리 하세요. A 3번부터 I 11번 여기죠. 모든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면 5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비품 관리 대장 표에서 내용 연수, 여기네요.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이고,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이상인 데이터.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지금 여기서 알려줬네요. A 20번부터 B 22번 사이에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내용 연수 복사해야겠죠? 자, 오른쪽 복사해서 A 20번에 붙이고, 20년 이상, 10년 이상이요. 크거나 같다 10년 써주고, 감가상각비도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쓰고 100만 원 여기서는 쉼표 있지만 우리 조건 쓸 때는 쉼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크거나 같다 공 개수 주의해서 100만 원. 자, 이고라고 썼으니까 같은 줄에 쓰는 거죠. 이거나라고 했다면 아이고 너무 내려갔죠. 한 줄만 아래로 요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고니까 같은 줄에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범위 지정해서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들어가요. 자, 원본 맞게 지정됐고 조건은 아까 내가 써놓은 요 부분입니다.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건데요. A 25번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A 25번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맞는 것만 나왔는지 10년 이상이고 감가상각비 100만 원 넘는 것. 요거는 10년인데 감가상각비가 9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안 나왔겠죠? 자, 여기까지가 고급 필터였습니다. 계산 작업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산 작업 볼게요. 계산 작업 1번. 표 1에서 B 3번부터 B 6번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2, 6번 되겠어요. 2, 6번 오타 났어요. 2, 6번 영역을 참조해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택배 요금을 계산을 해서 2, 8번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사실 껴 맞추는 문제예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을 나오게 하는 함수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인덱스 함수와 미드 함수 쓰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출발 코드가 서울이고 수원이 도착이에요. 그런데 뭐 줄이 출발이고 칸이 도착이에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차피 줄로 볼게요. 출발이 서울에서 출발했고 도착이 수원이라면 15,000원. 이렇게 따져도 15,000원이고 서울 출발, 수원 도착 이렇게 따져도 어차피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15,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서울이 1이라고 써있죠. 01, 코드가 01인데 서울은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 1을 떼와서 줄 수로 할 거예요. 수원요. 수원 3이라고 써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요 범위로 따진다면. 그래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 걸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 걸 여기 있는 글씨들을 떼와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와 인덱스 함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드 함수와 인덱스 함수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일단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서울과 수원을 떼내야겠죠. 그러니까 미드 함수 먼저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서울 거 떼오는 것만. 미드 쓰고 여기서 컴마 1이면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어요. 5번째 한 글자까지 써야 돼요. 자, 이러면 1 나왔어요. 이게 줄수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에서 줄수. 그래서 인덱스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인덱스 가로 열고 이 부분에서 컴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거 답 1이었죠? 첫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줄, 컴마. 몇 번째 칸? 첫 번째 줄에 수원이면 세 번째 칸 거 찾아야죠. 그런데 이 3을 여기서 떼와야 되니까 미드
여기에 컴마. 이것도 마찬가지.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 글자 이러면 3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 거 찾아주세요. 이 뜻이죠. 인덱스 함수를 해석한다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 거면 15,000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 좀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미드와 인덱스 함수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실적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부진. 자, 이런 거 나오면 조금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문장을 if는 문장을 보고 그대로 수식을 만들면 돼요. if의 규칙을 이해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이 점수가 얘네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예요. 자, 는 쓰고 if 차례대로 실적이 했으니까 에 눌러요. 그 다음 요 다음 거 보지 말고 어순이 이상이면 먼저 써야죠. 이상이면 뭐 이상이면 전체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버리지 가로 열고 얘네들 전체 평균 안 끌어지면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도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죠. 항상 이 부분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F4 요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실적이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뭐 이상이면 전체 평균. 그래서 에버리지까지 쓴 거죠. 조건 끝났어요. 그러면 컴마 찍고 이러면 실적 우수 아니면 부진이라고 써주면 되죠. 오타 주의하고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적 우수. 나머지 평균보다 이하인 사람들은 미만이겠죠. 평균 미만인 사람들은 부진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회원 거주지가 서울인 회원의 수를 구하여 D24번에 표시하세요 했는데요. 지금 카운트 안 되고요. 디카운트 사실 여기에 숫자가 하나의 열이라도 숫자가 써 있는 게 있다면 디카운트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는 모두가 다 문자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쓸 수 없어요. 숫자인 부분만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래서 디카운트 A를 써야 돼요. 자, 우리 D자 함수 사용법 다 똑같았죠? 자, 디카운트 A를 사용을 해서 디카운트 A D자 함수는 무조건 아무 생각할 거 없이 전체 범위 컴마 어디를 계산할까요? 그런데 여긴 뭐 합계나 평균 아니니까 아무 데나 찍어줘도 돼요. 여기 찍어 아무 데나 찍어도 돼요. 회원 거주지 찍어볼게요. 컴마 조건은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 바로 연달아서 붙어있는 거 있으니까 조건 따로 안 써도 되죠. 자, 요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서울만 3명이에요 나왔는데 자, 여기다가 명자를 또 뒤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쉬프트 7번 누르고요. 따옴표에 명 써주고 엔터 하면 3명 나오지요. D자 함수는 쉬우니까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4번 회원 번호 뒤에 한 자리가 F 또는 소문자 F인 경우 무료, S 또는 소문자 S면 할인, 나머진 유료라고 하세요 했어요. 자, 일단은 if와 right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요. 자, if는 조건 맞으면 틀리면 써주면 될 것이고 자, 일단 끝 글자만 떼와 볼까요? right 함수 이용해서 right 쓰고 라이트는 자동으로 안 바뀌네요. 라이트 여기에 한 글자 하면 끝 글자만 뭐 F, P 이렇게 떼왔죠. 그런데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수에서는 계산에서는 대문자 F든 소문자 F든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찾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if 쓰고 가로 열고 오른쪽에 한 글자가 뭐이면 F이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써주면 됩니다. F이면 썼어요. 조건 다 썼죠? 이러면 무료랬네요. 무료. 자, 그러면 F이면 무료예요. F가 아닌 경우는 뭐 S도 있고 지금 P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컴마 찍으면 이제 여기는 아니면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S인 것만 걸러내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if서부터 쭉 또 나와야 돼요. 쓰기 귀찮죠? 그럼 뭐 여기까지 복사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요. 대신 F 대신에 S라고 써야겠죠. S이면 대문자 썼지만 소문자도 알아서 찾아줍니다. S이면 할인 요것만 쓰고 여기 컴마 찍고 나면 나중에 뒤에는 아니면이죠. 아니면 어차피 나머지는 무조건 유료라고 하래요. 유료. 자, if 몇 번 나왔나요? 2번. 가로 2번 닫아주세요. 자, 엔터 치니까 무료. 나머지 P는 유료. 자, 소문자 P도 알아서 유료 이렇게 잘 찾아주죠.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할 필요 없이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대소문자 다 찾아줄 겁니다. 자, 5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문제인데요. 자, 차량 번호를 이용해서 오부제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2하고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 4, 9면 목, 5, 0은 금요일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힌트가 if와 mod 함수와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하세요 했어요. 뭐뭐이면이니까 if 함수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오른쪽 끝에 한 글자만 떼와야 되니까 write 함수 사용을 할 것이고 자, 얘네들 1과 6, 2와 7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mod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mod 여기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의 공통점. 1과 6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1과 6은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하나가 나와요. 2와 7은 5로 나눴을 때, 자, 5로 나누면 5, 0은 0 해서 2. 얘는 5로 나누면 5, 1은 5 해서 또 나머지 2. 얘네들은 나머지가 2. 3과 8은 나머지가 3. 4와 9는 나머지가 4. 5와 0은 나머지가 0이겠구나.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월요일, 화, 수, 목, 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할 게 많아요.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 글자를 떼와야 돼요. 하나씩. 자, 라이트, R, IGHT 가로 열고 여기에 한 글자. 자, 그러면 끝 글자 하나씩 떼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얘네들을 아까 1과 6, 2와 7을 묶어서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누세요. MOD 요 숫자를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면 이제 0, 3, 2, 4, 3 이렇게 줄여졌죠. 나머지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if만 쓰면 되죠. 만약에 이 나머지 구한 게 몇이면 될까요? 1과 6은 나머지가 1이었죠. 그냥 다 똑같이. 이러면 월요일 하면 되죠. 자, 2와 7인 경우는 나머지가 2인 경우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또 쓰기 귀찮아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좋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복사하고요. 붙여요. 그러면 수정만 하면 되니까. 2면은 화요일. 자, 2인 경우 화요일. 컴마. 또 붙이세요. 자, 이제는 몇이면? 3이면 수요일. 또 컴마 찍고 또 붙여가지고 4라면은 자, 제가 클릭하고 지우고 써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까맣게 좀 표시를 하고 쓰면 지워집니다. 4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요령이 될 것 같아요. 4이면 목요일. 자,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도 아니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if 쓸 것도 없이 그냥 금요일 되겠죠. 자, if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4번 닫으세요. 자, 그러면 금요일부터 자, 차례대로 계산이 나오죠? 어렵죠? 자, 차례대로 이거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라이트 와서 빼주고 모드로 나머지 계산하고 if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 정확히 해놓고 복사해서 쓰세요. 그래서 계산 작업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했는데요. 오랜만에 표 나왔네요. 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금을 하려고 합니다. 표를 이용해서 이자율이 이렇게 달라지면 내가 3천만 원을 타고 싶을 때 한 달에 월 불이익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했죠. 자, 우리 표는 하는 요령, 일단 결과가 나올 맨 왼쪽. 지금은 열 입력 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답 나올 거, 어떤 거 구하고 싶은지를 클릭하세요. 자, 지금 못 찾는 거죠? 월 불이익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면 셀 주소 바뀌어서 답 이상하게 나올지 몰라요. 는 쓰고 월 불이익 금액 클릭하고 엔터 치세요. 자, 이제 답 나올 부분 클릭해서 나오게 했으면 이 표를 전체 지정하고요. 데이터 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뭐만 알면 되죠? 자, 얘는 행은 없어요. 행이 뭐가 변할지는 없고 첫 열에 뭐가 써 있는지 보세요. 이자율이죠? 그래서 열 입력셀 이 부분 이자율이 바뀌는 거예요. 열 입력셀에 이자율만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너무 편리하지요? 자, 열 입력셀 첫 열만 잘 보면 되고 행이 있다면 첫 행에 뭐가 써 있는지만 잘 보고 찍어주면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 할게요.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세요 했는데요. 너무 길죠? 자, 1, 4분기 매출 합계와 지출 합계를 볼 때 매출 실적 변동률 요거요. 요 부분과 지출 변동률이 변한대요. 그럴 때 손익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 이름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변경되는 값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호황일 땐 이렇지만 불황일 땐 또 이렇게 돼요. 그거를 잘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다른 때는 시나리오 이름 정의를 우리가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 변경셀 범위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1분기 손이 알아서 되어 있죠. 그거 그냥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는 안 해도 되고요. 시나리오 추가만 일단 해주면 되겠죠. 시나리오 추가 눌러서 일단 처음 시나리오는 호황일 때 어떻게 될지 호황. 자, 변경셀 어디죠? 소형차, 지프차까지 요 숫자만요. 또 인건비부터 재료비까지가 바뀝니다. 확인 누르면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바뀌나요? 순서대로 순서도 헷갈리면 안 되겠죠? 5%, 8%. 자, 탭 마우스로 누르면 왔다 갔다 시간 걸리니까 키보드에 탭 있죠? 탭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죠? 4%, 6%, 이거 괜히 계산해서 0.06 하지 마세요. 그러다 괜히 틀려요. 8%, 또 10%, 2%, 3%까지.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자, 그럼 일단 호황 시나리오는 추가가 됐어요. 또 추가 눌러서 이번엔 불황. 자, 변경셀 어차피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요. 확인. 이번에는 불황일 때는 4%. 자, 여기는 뭐 변하질 않네요. 7%, 9%, 2%, 4%. 자, 8%, 10%, 2%, 3%까지 정확히 써주고 혹시 빼먹어서 더 있지 않은지 확인 누르면 호황과 불황 추가됐죠? 자, 이제 요약해야 되는데 결과셀 어디 보는 거죠? 결과셀. 자, 뭐가 변하는 거?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C 18번부터 F 18번까지. 확인 누르면, 자, 길죠? 좀 크게 볼게요. 현재 이렇고요. 호황이면 이렇고요. 불황이면 이런데 손익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나타나는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는 지금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타났어요. 이동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할게요. 매크로 1번 문제부터. 자, G3번부터 G11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 자동 합계를 자동 계산하는 매크로를 총 보험료를 다 더하래요. 이 부분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걸 자동 계산하는 매크로. 이름은 총 보험료로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는 쓰고 요거 더하기 그냥 알려준 식 그대로 써야겠다. 자, 시작은 다른 곳에서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가서요. 매크로 이름을 총보험료라고 쓰고 확인. 자, 계획한 대로 는 쓰고 차량 가격 더하기 책임보험 더하기 자기 차량 손해 더하기 대인 대물까지. 아이고, 더하기가 2번 나왔네요. 더하기 대인 대물까지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하고. 자, 범위 지정된 거 싫으면 클릭 한번 하고 이제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 눌러야죠. 자, 이제 도형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도구 모음에 양식 도구 모음 중에서 단추하랬네요. 단추를 I 2번부터 J 3번 조금 크게 이만하게. 자, 매크로 총보험료랑 연결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텍스트를 총보험료로 입력하세요. 자, 다른 데서도 눌러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 제대로 실행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매크로 차량 가격,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총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통화 스타일, 요거 누르면 되겠구나. 계획 세워놓고 마찬가지 딴 데 클릭해 놓고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하랬죠. 확인. 자, 그러면 아까 계획 세운 대로 이 부분, 또 총 보험료 부분 지정해서 통화 스타일 누르고, 자, 뭐 지정한 거 없애고 싶으면 눌러놓고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 자, 매크로 만들어졌으니까 기본 도형의 하트. 자, 그리기 도구 모음 없으면 도구 모음의 그리기 도형 기본 도형의 하트를 눌러서 I 5번부터 J 6번까지 위치시키고. 자, 여기는 텍스트 쓰라는 말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안 해도 되고.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 매크로와 연결해 주세요. 다른 데서 클릭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 어디서든지 매크로가 실행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딴 데서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작업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기출문제는요, 있는 차트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유형은 지금 같은 유형,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새로 만드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별로 총계가 표시되도록. 그러면 제품명끼리 지정해서 총계 표시되도록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명 N 임페리얼부터 총계까지 이렇게 지정할게요. 자, 사실 이게 원형 차트가 아니고 X축, Y축이 있는 뭐 막대라든지 이런 축이 있는 차트였다면 제목까지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가 병합돼서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까지 또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원형이기 때문에 제목을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막대 그래프 축이 있는 차트라면 제목을 지정 안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막 계열 1, 계열 2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형이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가, 그리고 이 차트가 아니죠. 표가 생긴 모양이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명과 총계 부분만 지정을 하고 차트 마법사 들어갈게요. 자, 종류를 3차원, 원형 중에서도 3차원 효과의 원형, 제목 정확히 맞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3차원 효과의 원형. 다음,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했네요. 차트 제목, 분유, 제품별, 판매 현황. 자, 일단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고 갔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갈 거 없고요. 다음, 자, 제목 똑같이. 분유 띄고 제품별 띄고 판매 현황. 자, 여기까지 쓰고 이제 다음.
자, 마지막 단계 차트 위치요. 차트 위치는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새로운 시트로를 선택을 하고 차트 이름은 그냥 차트 1이 아니고 차트로 하랬어요. 자, 새로운 시트로 하고 CHART까지 차트로 하고 자, 마침 누르면 일단은 차트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다 했는지 제품명별로 총계 표시되게 범위 지정했고 두 번째 차트 종류 3차원 효과 원형으로 작성했고 또 세 번째 보면 제목 그림과 같이 아까 3단계에서 입력했죠. 자, 이제 네 번째 P로 시작하는 것만 레이블과 백분율 표시 그리고 원형에서 분리하시오. 요거 4번 해줘야 되고요. 차트 위치는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시트로 차트 1번 시트로 차트 1번 아니고 그냥 차트 시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번만 남았네요. P로 시작하는 것. 자, P로 시작하는 계열만 지금 P로 시작하는 곳은 P 에메랄드 요 보라색 부분과 P 다이아몬드 하늘색 부분이요. 자, 얘네들을 레이블과 백분율을 표시해야 돼요. 자, 문제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이블과 백분율 표시. 그런데 이때는 2000 버전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P 에메랄드니까 보라색이니까 한 번 누르면 다 같이 선택되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눌러서 오른쪽 데이터 요소 서식 데이터 레이블에 항목 이름과 백분율 표시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P 에메랄드 % 써졌고 분리해낼 때는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P 다이아몬드도 한 번 누르면 일단 딴 데를 눌렀다가 한 번 누르면 다 선택되고요. 자, 조금 이따 또 한 번 눌러서 이 조각만 오른쪽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 확인 누르고 요것도 빼내면 되죠. 이렇게 끌어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다 해결됐고 5번도 했으니까 차트 내가 작성한 것과 똑같이 생겼는지 보면 되죠. P 다이아몬드 14%, P 에메랄드 이렇게 퍼센트 백분율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2006년도 4회 시험 문제 또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유형이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차트를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내는 유형이 더 많이 나와요. 2006년도 때 나왔던 유형으로 이런 부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